아까 또 나왔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인권조례 제도가 잘 시행되는 지자체가 서울과 광주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지역들의 경우에는 인권위원회 구성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꼭 행정이 이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그리고 인권 침해 사태가 벌어졌을 때 가서 조치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 공무원이 부서를 떠도는 공무원이 아니라 따로 선임을 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육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내가 인권 침해에 당했을 때 어디다 연락하지? 어디다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지역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내가 만약 인권 침해를 당하면 저기 먼저 연락해야지. 저기를 찾아가면 내가 도움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신뢰를 주는 것이 우선인데 앞서 말한 지자체들은 이쪽으로 찾아가야지.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조례는 별 차이 없습니다. 크게. 신뢰가 오랫동안 쌓여야 되는데 이게 최소한 저는 10년을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이제 정치 지형도 관련 있는 게 뭐 인권이라는 개념을 좀 주로 이제 많이 제기한 쪽이 좀 민주당 쪽에서 좀 많이 기존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요, 자들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보수 쪽에서도 뭐 이른바 보수죠. 그쪽에서 좀 우리 예전에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땡겨서 승리했듯이 인권을 이제 그 보수 정당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 화제로 삼아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그 생각 들어요. 지난번에 안동 MBC 뉴스에서 이도훈 기자가 보도한 거에 보면 지난 4년 동안 의회는 경북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권 노동 분야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는데요. 가까스로 통과된 조례도 있지만 다수는 폐기될 예정이어서 아쉬움이 큽니다. 지난해 4월 윤승호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 조례 통과로 경북도 내 공공기관 소속 800여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 월급이 내년부터 40만 원가량 오를 예정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조례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윤 의원의 소속이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는 다소 황당한 이유로 동료 의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수가 임금을 올리는데 우리가 왜 앞장서가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의원들이 아까 제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생활임금 조례를 통과시킬 때 상임위에서 처음에 논의조차 안 됐거든요. 네. 본인들이 다 서명을 해놔놓고 막상 상정을 하려고 하는데 상정하기 전에 막 반대 의견들이 빗발치니까 의원들이 다 뒤로 한 발을 빼는 거예요. 근데 작년 연말에 예결위에서 이 의원이 아주 세게 항의를 했어요. 그 당시 기획경제위원회 의원들이 대체로 이렇게 재력이 좀 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당신들이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뭘 알아? 재산 수십억을 가지고 있는 당신들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이 영위되도록 하는 임금을 주자라는, 그것도 민간 기업이 아니라 도가 채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자고 하는 조례조차도 노동 문제를 얘기하면서 임금 인상이 왜 국민의힘에서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면서 통과를 안 시켜주니 이게 말이 돼? 그러면서 거기서 아주 세게 싸우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회기에 이게 즉각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이라는 아젠다를 보수 정당에서 끌어와서 자신들의 정책으로 삼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야 아마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인권이 이렇게 한 단계 쑥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생각해 보면 최초의 이주민 국회의원도 국민의힘에서 여기서 나왔죠. 나왔고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탈북자. 새터민 국회의원도 네. 국민의힘에서 나왔고 네. 이 시각장애인 국회의원도 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다.